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회사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들을 요청받고 계실 텐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요청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를 하면 별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일이 없지만 회사로부터 일괄 제공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더 받아갈 수도 있을 환급금을 놓칠 수도 있어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제공되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고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연말정산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떻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고 또 어떤 자료를 더 제출하셔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론에 앞서 먼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구축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먼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두 번째, 로그인을 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메뉴에 들어가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네 번째, 귀속연도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연도인지 확인하고 전체월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1월부터 입사하신 게 아니라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꼭 실제로 제공한 근로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연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이력 없이 현 근무지 3월에 최초 입사했을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한 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현 근무지에 6월에 입사했을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6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한 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선택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다면 추후 과소납부한 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다운로드 방법 이어서 다섯 번째, 각 공제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각각 전부 클릭하여 조회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자료를 모두 조회하셨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일곱 번째, 해당 창이 확인되시면 개인정보 공개로 체크하신 뒤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이 생성되었을 텐데 체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하셨다고 해도 자료 준비는 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예 조회가 되지 않는 내용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니 이 부분만큼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생아 의료비. 병원에서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금 결제한 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안경 구입비. 참고로 선글라스를 구매한 비용은 제출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네 번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다섯 번째,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이 항목은 교복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 시 조회가 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기부단체에서 홈택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반영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부단체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7번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자료. 이렇게 총 7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니 꼭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은 증빙 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지만 연말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규모가 영세한 동네의 의원이나 산후조리원 또는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용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락이 된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으로부터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연말정산 진행 시 회사에 잘 제출하셔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중도에 이직을 하신 분들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종전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세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직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직전 회사에서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따로 요청하셔서 꼭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찮아서 깜빡하고 이 부분을 빼먹으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인데요. 부양가족에 대해 홈택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모든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모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 자료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료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를 꼭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정보 제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의 경우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자동 동의가 가능해서 딱 한 번만 신청해 두면 다음 연말정산 시에는 번거로울 일이 없으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성명,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하고 동의 버튼을 체크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만약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님의 인증서로 자녀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 창이 뜨면 본인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시면 최종적으로 동의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은 대부분 회사의 인사과 또는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진행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도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말정산 참 어렵게 느껴지고 조금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많은 절세 방법을 확인하셨으니 꼼꼼히 챙겨서 손해보는 일 없이 환급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살면서 유용한 꿀팁들 놓치지 마세요.